그래서 마시의 발굴지에 몰래 가서 화석을 발굴해 오기도 했고요. 뼈를 훔치거나 아니면 가짜 화석을 묻어두는 일도 있었어요. 엄청난 경쟁이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이 먼저 발굴한 현장에 상대가 접근하지 못하게 이것까지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지뢰? 맞아요. 설마. 맞습니다. 우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우와. 다이너마이트예요. 진짜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폭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폭발시켰어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해? 근데 박사님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경쟁적으로 그 화석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먼저 보고된 학명이 유효하다는 선취권의 법칙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 거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먼저 구도네. 발굴을 하고 논문으로 이름을 제출을 붙이면. 하고 이름도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시와 코프는 자신이 연구 중인 공룡을 상대가 먼저 발표할까 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 했고요. 그래서 화석이 발굴되면 서둘러서 전보로 논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빨리 없었어요. 빨리 네. 마시와 코프가 발견한 뼈들을 이제 무턱대고 조립해서 새로운 종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화석인지, 화석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지가 또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와 코프의 경쟁에 피해를 입은 공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뼈로 된 골판이 솟아있는 지봉도마뱀이라고도 불리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많이 봤지. 진짜 익숙하네요. 한 번쯤 만화라든지 영화 속에서 본 익숙한 맞아요. 공룡이죠. 많이 봤어요. 네. 그럼 이 공룡은 어떤 공룡이에요? 스테고사우스는 그러니까 몸 길이가 9m고 거의 9m고 그리고 몸 무게가 거의 4톤 정도로 되는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이에요. 그리고 스테고사우스는 여기에 있는 골판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짝짓기 약간 앙컷을 유용하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골판들이 움직였대요. 그러면서 약간 누가 좀 더 멋있어 보이는가. 공작새처럼 이렇게. 약간 공작새처럼 이렇게.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웃겨요? 근데 너무 웃겨서 다 웃을 거예요. 모두들이 다 여기 있는 네. 사람들이. 스테고사우루스 머리가 엄청 작잖아요. 네. 내가 허둥하네요. 내가 허둥하네요. 몸은 저렇게 큰데. 아니 내가 너무 작아요. 허둥하네요. 유현 씨랑 코드가 맞네요. 엄청 잘 웃으시네. 너무 웃기대잖아요. 아유. 스테고사우루스는요, 1877년에 마시에 의해 가지고 신종으로 보고됐던 공룡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마시가 상상한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의 모습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비슷한데요? 비슷하긴 하지만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등 위에 솟아있는 그 골판이 네. 오늘날 우리가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두 개의 열로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는 일자라고. 얘는 일자로 돼 있죠. 박사님, 근데 당시에는 표본이 많지 않으니까 저 정도 실수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수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의도된 왜곡이었다는 거예요. 에? 뭐예요? 왜요? 이 코프와의 경쟁에 급한 나머지 마시가요, 스테고사우루스의 표본을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발견된 골판 일부를 생략시켜가지고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또 꼬리를 보시면요, 원래 지금 복원하는 스테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골침이 두 쌍이죠. 네 개인데 아. 이걸 보면은 네 쌍이에요. 네, 훨씬 더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들은요, 서로를 비난하는데 좋은 구실이 되었죠. 그만 싸워 진짜. 아유. 둘이 그만 좀 진짜 했으면 좋겠네. 끔찍하네요. 네, 박사님 근데 마시나 코프나 그냥 뭐 50호 100호 같은데 결국에는 뼈 전쟁은 누가 이깁니까? 우선 이제 보고된 공룡의 종수만 보면요, 마시는 80종을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유효한 종은 20종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코프의 경우는요, 발견한 공룡 종이 56종이었는데 이 종 중에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는 공룡 종은 9종밖에 되지 않아요.
정확도가 너무 떨어졌네. 네. 그리고 결국 마시와 코프의 그 만행들이 나중에는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돈과 명예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결국 뼈 전쟁은 허무하게 끝났고요. 마시와 코프 사실 둘 다 진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씨, 그러면 마시와 코프가 발견한 그 화석들은 어떻게 돼요? 다행히 우리 지금 두 분 열심히 이렇게 싸우면서 모아두었던 그 화석 박물관에 있죠. 바로 예일 대학교에 있는 피바디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도 유명한 게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도 나왔고, 네, 거기 나왔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렇죠, 박물관이 살아있다 거기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죠. 그런 거 있었구나. 하지만 마시와 코프의 치열했던 뼈 전쟁이 남긴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공룡종의 다양성을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초식 공룡계의 대표주자 트리케라톱스입니다.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백악기 후기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살았던 초식 공룡이에요. 자, 이게 트리케라톱스는요, 저 눈 위에 보면은 긴 뿔이 있죠. 이게 1m가 넘고요. 코 위에 또 작은 뿔이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코뿔소 같이 생겼어. 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럼 저 뿔은 오로지 그냥 공격용 뭐 자기 방어용 그거죠? 다른 용도는 없는 거죠? 저희 은지원 씨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는 트리케라톱스의 뿔이 천적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육식공룡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트리케라톱스의 몸은 이제 천적이었던 티라노사우루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적합했어요.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의 뿔은 티라노사우루스의 가슴을 향해 있는 위치거든요. 아하. 근데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트리케라톱스의 뿔은요, 이런 천적을 공격을 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뭘 들어 옮기나? 집 짓을 때 쓰나? 아닌데? 짝짓기를 위한 힘겨루기용이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번식의 목적이 있었구나. 네. 그래도 아마 천적이 나타나면은 방어용으로 매섭게 활용하긴 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달려 있는데 그거 안 있는데 쓰겠어? 똥대 안 쓰면. 뭐 그거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래서 트리케라톱스에 대한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덩치만큼 밥을 되게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트리케라톱스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채소의 양이 약 한 68kg에서 136kg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엄청 많이. 이건 당근 약 3,000개에서 6,000개 정도를 먹는 양이에요. 살 안 쪄요? 이게 많이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몸이 다이어트 크다 한 보니까 거예요. 많이 먹어야겠죠.